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앞서 읽어봤던 2018년 하반기의 주요 개발 계획들 기사에 이어서 다음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이번에 읽어볼 기사는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서 이제 머니투데이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로또 청약은 집값 오를 때 이야기며 지금 위험을 대비해야 될 때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택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등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기사 인터뷰가 있길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인터뷰 내용에 여러 꼭지들이 있는데요. 주요 꼭지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매우 불안하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변곡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곡점을 지났다고 하는 얘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고점을 찍고 이제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매매와 전세가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 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알겠죠. 실제로도 지금 지방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기존 전세들이 안 나가서 전세를 못 빼가지고 되게 시장의 스트레스로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서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린 후 겪는 후유증 단계로 생각된다. 지난 몇 년간 저금리 기조화에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 돈이 떠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시장에 좀 가수요들, 거품들이 또는 이런 유동성들이 많이 좀 과하게 껴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 위험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통합적으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HG에서 하실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HUG는 160조 원에 이르는 주택 도시기금을 전담 하고 있는데 분양 보증 잔액이 3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게 보통 HUG가 주택 분양 보증하잖아요. 만약에 집 못 지으면 중간에 나서서 다른 건설회사 데려다 지어주고 그런 부분도 주택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져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름 그냥 단순히 보증해준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돈 갖고 돈 장사만 한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건설회사 집 짓다 부도나고 해서 건설회사 망하면 대신 다른 건설회사 하고 중간에 비용 들여서 그런 업무들 대신 여기서 해주긴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데 사용되는 주택 도시 기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봤더니 우리가 청약통장 만들잖아요. 그리고 채권 사고 이러면 이런 채권, 청약예금, 청약저축 등 부채성 재원이 이 주택 도시 기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통장 만들고 해서 청약통장 매달 10만원씩 회차 납입하고, 특히 청약저축, 옛날 청약저축 지금 이제 만능통장에서도 회차로 넣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넣으면 좋으니까 계속 청약통장 넣잖아요. 이렇게 넣은 돈들이 이제 HUG가 쓸 수 있는 재원인데, 실제로는 HUG 자기 돈이 아니죠. 이 돈은 우리가 청약통장 납부하면 그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이라도 가서 우리 청약저축 깨주세요, 해지해주세요 하면은 청약통장 사실 그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HUG 측면에서는 일종의 부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무한히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돌아오면 도시재생자금이 뭐든 이제 갚아야 되는 건데,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이런 자금을 쓰고 하게 되면 돈 미스매칭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기가 좀 뒤에 오게끔 하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좀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HUG가 어떤 상품들 주로 만들어낼 거냐, 어떤 계층들, 어떤 수요자들이 HUG의 보증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기대해도 좋을까 싶어서 봤는데요. 자, 일단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증 사업 분야에서는 전세 보증 상품을 더 활성화하고 서민 맞춤형 보증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전세금 보호해준 거나 뭐 서민 맞춤형, 서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상품들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업 유형과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정부가 기존에 가고 있던 돈줄 돌려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에 쓰려고 새 정부의 방침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니까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후분양제도 포함해서 이제 좀 이런 주택형 공급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쓰기 위한 상품들도 사업 유형과 추진 주체에 유연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기금 상품을 개발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생애 단계별 소득 계층별 주거 지원도 준비하고 있고 구도심을 재생하는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진의 물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HUG가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재생 또는 전세 자금 보호 또는 뭐 서민용 주거 맞춤 상품들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제일 불만들이 많은 게 HUG가 분양보증을 고분양가 하게 되면 분양보증 안 해주는 형태로 가면서 수많은 특히 이제 재건축 조합들 같은 경우에 후분양제도 선제적 후분양제들도 고려하고 있고 분양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뒤늦게 분양하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면서 분양이 밀리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단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강남권 아파트들 청약하면 로또 단지들 막 나오고 청약 경쟁률이 몰리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HUG가 시행하는 분양보증 고분양가 심사가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낳는다는 비판을 잘 알고 계시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지금 이 부분이 그 제도를 계속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갈 거냐를 지금 이 답변이 아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유지할 것 같다가 결론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고 때로는 거품도 끼어있는 기존 재고주택 거래 가격에 비해 신축 분양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투기를 조장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거품인 거지 이 분양가가 싼 건 아니다 라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안정에 기여하고 보증 위험 완화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보증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양보증 섰는데 분양가가 진짜 고분양가여서 그거를 메꾸는데 HUG가 말 그대로 다른 재원들을 갖다가 꼬라박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기금 입장에서 마이너스겠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든 아니면 이게 분양가를 높지 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데서든 아무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울은 지금 집값이 되게 막 뜨겁고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심각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고분양가 심사를 서울만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와 연결해서 분양가 자율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양가를 좀 맘대로 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시네요. 분양가 책정을 시장 자율에 맡겨버리면 분양가 급등한 지역의 랜드마크인 양 위세를 떨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분양가 낳은 애들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 과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3년 뒤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양하고 나 3년 뒤에 입주하잖아요. 3년 뒤에도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쉽게 예단하는 게 아니냐. 주택 하강기 시절에는 뭐 홍콩 사례 같은 경우 보면 1997년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반토막 난 곳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홍콩의 1997년 부동산 시장 가격이 이게 맞나요? 여기는 홍콩은 이때 좀 다른 이슈가 있지 않았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소위 말해서 패닉이 좀 있었던 그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저보다 잘 아시겠죠. 예, 여기만 그 부분에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분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도 좀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후분양제 확대가 중소건설사에 타격이 된다는 우려가 높은데 후분양제 밀어붙일 거냐. 그랬더니 중소건설사는 후분양제, 대형건설사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건설사는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대형건설사에서 후분양제 하면 문제 될 것 같은데 자금이 몰리는 건 결국 다 똑같지 않나? 물론 중소건설사는 더 심각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기금 융자 및 보증한도 확대, 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대규모 주택사업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HUG의 역할을 보증 중심에서 주택 분야 장기 금융 지원 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분양이니까 건설회사가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해놓고 짓다가 망하면 보증해줬던 HUG가 가서 집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게 스트레스지만 점차적으로 주택 분야 장기 금융지원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거란 얘기는 결국 선분양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후분양하는 형태로 건설회사들도 후분양할 수 있게끔 금융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건설회사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형태로 해서 가겠다는 얘기는 보증 대신 이렇게 후분양 쪽에 무게감을 두면서 가겠다는 부분으로도 좀 읽히고요. 그리고 앞서 읽었던 인터뷰 내용 중에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다양한 기금 상품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주택 공급 방식 자체가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서 소규모로만 하는 거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결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진짜 뭐 10세대, 뭐 4, 5세대 이런 소규모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도시재생 기금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HUG의 포지션 말에서도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후분양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 주택 분야 장기 금융 지원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한다. 조직의 모양새를 그렇게 바꿔간다는 게 인터뷰 기사에서도 보이네요. 자, 분양 제도에 대한 부분들, 청약 제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냐고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일단 즉시적인 답변을 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제가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경기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내용의 다시 확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기조화에서 부동자금이 많이 늘었는데 그 자금의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래서 지난 1년 반 사이 강남권 주택가격 급등했고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달간 약간 좀 조정받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이제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새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부동자금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동자금은 금융시장이 타격받으면 금액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들은 사라지고 다시 은행으로 가거나 대출 쓰는 거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이제 움츠려야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 과도하게 오른 곳은 많이 떨어질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자산 가격이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보고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기존 주택가격이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청약으로 가는 게 기존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저렴한 분양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분양가들이 오히려 정상 가격이고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들이 버블이 껴있는 가격인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상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청약으로 몰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미 지금 굉장히 버블이 껴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서 과도하게 많이 오른 곳은 또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번 기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HUG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는 갈 거냐, 가려고 하느냐 등등을 좀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부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저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나니까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HUG의 도움을 좀 많이 필요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주택 공급의 방식 자체를 보증해서 기금 쪽으로, 기금 형태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저리의 자금들을 대여해주거나 어떤 이런 형태로 구조를, 모양새를 바꿔가려고 한다는 모습,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이끌어 가고자 하는 모양새가 이쪽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굉장히 국지적으로 버블이 끼어 있으며, 이제 금리가 추후에 인상되거나 하면 지난 저금리 시절에 쌓여있던 유동성들이 사라지면서 조금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들도 나올 수 있고, 지금의 분양가 규제 자체가 오히려 지금에 나오고 있는 분양가 자체가 정상 가격이고 거래되고 있는 주변 시장 가격들의 버블이 끼어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로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도 잠 자다 깨고 그래서 좀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날씨도 너무 덥고 에어컨 바람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하네요. 여러분들도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냉방병 걸리거나 컨디션 때문에 또 이 더운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하셨는데 좀 건강 좀 안 좋아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여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아직 부동산TV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부동산TV 구독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